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메스프레소 책의 북토크에서 학부모님 독자들이 사고력 수학 선행학습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수업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력 학원에 보내는 게 필요하냐인데 교과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력 학원에 보내는 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경시라든가 아니면 세계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그레고리 페르망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 이런 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아니면 어차피 교과 과정 승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고력 수학에서도 교과 과정 학습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력 수학에서 하는 게 정말 사고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설계된 브랜드들도 알고 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포인트들이 예를 들어서 중2, 중3 학생들이 메넬하우스 정리를 갖다 씁니다. 근데 이게 교과 과정에 필요한 정리는 아니고 그거 갖다 쓰면 잘 풀려요. 근데 그게 수학인가요? 그 사람이 뭐뭐나 하던 거를 그냥 믿고 쓰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메넬하우스 정리 당연히 까먹고요. 그 문제도 까먹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마다 다르니까 어떤 특정 브랜드일지는 모르겠으나 사고력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진짜 고등학생들도 잘 안 쓰는 교과과정적이지 않은 정리 갖다가 짜맞춰서 설계해서 아이들한테 답을 내게 하고 야 너는 메넬하우스 정리도 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뭘 쓸 줄 아는 거죠? 메넬하우스 정리 1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증명부터 한번 시켜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목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한 3-4개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거조차 안 되는데 메넬하우스 정리를 간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제이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안 되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교과 과정에 집중을 하고 기존에 배웠던 정리들 있죠? 공식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삼각형이 세 내각압이 180도인 거 한번 증명 한번 시켜보시고 그거 안 되면은 사고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심화와 선행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학습이 아니고 배경지식을 공부하는 배경학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뉴턴에게 너 선행학습 어디까지 알기? 이게 유의미한 질문인가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알고 싶은 게 많아지면 저절로 찾아요. 위상수학이 뭐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요거하고 교과정 선행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고 다만 지금 현재 속도로 봤을 때 만약에 아이가 치열한 입시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한다면 선행학습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과과정으로 수원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선행학습이 너무 안 된 친구들이 속도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가면 지수로그 계산하는데 남들은 막 쭉 계산하고 끝났는데 로그 계산하는 것만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행학습 필요합니다. 뭐 연산도 필요하고 한데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자칫 잘못해서 선행학습이 불필요하다라고 되게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알고 싶은데 왜 막죠? 더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이들이 알고 싶은 욕구를 막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부모의 역할은 알고 싶은 게 많아지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배경학습을 안 할 수 없어요. 제 책 읽히시면 궁금한 거 많이 생깁니다. 여기 궁금한 키워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 책 읽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궁금한 단어들이 있으면 그걸 또 단어를 찾아서 공부하고 요게 진짜 선행학습이지 수학 진짜 달달 풀린다. 이것도 물론 유의미합니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른데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 저런 책을 못 읽죠 당연히. 저건 중3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어려운 책이에요. 다만 호기심이 충분히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라디오가 뭐 전자공학이 뭔지 알고 푸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그렇게 접하는 거고 아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거는 말씀드릴 건데 선행학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될 거라든가 이 책을 어떻게 요거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나 이제 호기심을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나서 제가 수행평가를 하듯이 학교에 내기 위한 수행평가하고요. 자기가 정돈하기 위한 수행평가는 정말 많이 달라요. 저도 책을 읽고 반드시 정돈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정돈을 안 하면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책도. 그래서 소설 같은 걸 읽어도 거기에 주인공도 정리하고 이 주인공은 어떤 성격을 가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리하다 보면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고요. 단순한 책을 읽어도 거기서 엄마 주인공은 어떤 친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배경학습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개인별 편차가 많잖아요. 그거는 선행학습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은 40대가 먹어야 할 음식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초등학교 때 미적분 공부하면 잘못된 건가요? 아까 말했던 폰노이만은 초등학교 때 미적분 합니다. 몇 개 국어 하고요. 초등학교 때 나중에 친구가 되는 유진 위그너라는 분을 가르치죠.
한 살 형인데, 물론 유진 이그노도 이제 노벨상을 타는 분이긴 한데 대단하지 않아요? 폰노이만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미적분 하다가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모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건데 어떤 선을 가지고 할 필요 없고 교과 과정 자체가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학년 평균에 맞게끔 설계된 거지 교과 과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시험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 철저히 해야 돼. 이런 배경 자체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어떤 부품이 되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설계자가 되느냐는 수학적 능력에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